안녕하십니까. 구리구주입의 중등부 강사 양영민입니다. 36중학교 2학년 1차 지필평가 해설 강의 및 기출문항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항 분석입니다. 총 22문항으로 나오게 됐고요. 선택형이 18문항, 그리고 논술형이 총 4문항으로 나오게 됐어요. 단원별 문항 분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수와 순환소수 파트에서 6문항, 그리고 시계계산에서 5문항, 그리고 1차 부등식 파트에서 총 11문항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시험지를 받았을 때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시험지 난이도가 왜 이렇게 쉬웠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난이도는 기존에 나왔던 시험지들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 난이도에서 중 그 정도 난이도로 형성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좀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로 체감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고난도 문제랑 킬러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한다거나 카운팅을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힘든 문제들이 여러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한 친구들은 거기서 발목을 잡히면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식의 시험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 분포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틀린 개수가 다 맞았거나 이제 1개 정도 틀린 친구들은 이제 최상위권 내에 포진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틀린 개수가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가 된 친구들은 이제 상위권, 그리고 이제 틀린 개수가 4개 이상 된 친구들은 약간 조금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열심히 분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총 이렇게 22문제,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총 4문항을 한번 해설해 보려고 해요.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은 기본 문항들은 이 5번이랑 9번 문제, 요 문제들을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보아하니.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요 17번과 논술형 4번 정도, 이렇게 한번 4개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식 5번입니다. A가 B보다 클 때 보기에서 이제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통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라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방심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있는 페이지의 문제이기도 했고 배점도 이제 4점이다 보니까 에이 뭐야 너무 쉽네 하면서 그냥 대충 풀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요 4번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기억, 니은, 리을을 많이 찍었는데 이제 정답이 이제 4번이 아니라 2번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아하니 뭐 A가 B보다 크면은 이제 뭐 B가 A보다 작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면 음수인 건 당연하고, 다른 거는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요 니은에서 의미 아닌 정수라는 저런 표현이 있죠. 의미 아닌 정수는 0을 포함한 자연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 얘기를 할 때 0이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0을 생각해 보시면은 C값이 만약에 0이면은 AC나 BC 값이나 둘 다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이 0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례가 존재해서 니은이 틀렸다. 그래서 이제 기억과 리을이 맞았다라고 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아하니까 기본에 좀 충실한 친구들, 기본 문제를 좀 많이 푼 친구들은 여러 문제를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오히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만 좀 연습한 친구들은 요 문제를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문제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9번이고요. 이제 이 곡갈 모양의 원뿔이 이렇게 한 바퀴를 회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전을 했을 때 4바퀴 이상 굴러야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했죠. 이 밑면에, 이 원뿔의 밑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의 범위가 무엇이냐. 기본적인 또 1차 부등식 문제인데 상황을 보시면은 요 원뿔의 밑면에 둘레 있죠. 요 밑면에 둘레가 총 4번이 나오고 거기보다 조금 더 나와야만 이 전체 반지름이 12짜리 원의 둘레랑 거의 흡사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밑면의 둘레의 4배를 한 것보다는 원 5의 둘레가 더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4 곱하기 2파이 R이 2파이 곱하기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이제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게 맞았죠. 이제 이 문제도 정답을 1번과 4번에서 이제 헷갈린 친구들이 꽤 많았고, 아니면은 이 전체 큰 원의 지름을 생각해야 되는 거를 반지름으로 생각해서 반지름을 이제 6으로 본 친구들도 꽤 많았더라고요. 이런 단순한 실수들 최대한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핵심 문항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객관식 17번도 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A랑 B는 이제 100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B는 이제 A 더하기 3이라고 해서 B랑 A 사이의 간격, 차이값이 3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거고, B분의 A는 무한소수이다.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무한소수로만 생각을 한다면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소인수는 굉장히 가능성이 넓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보기를 보시면, 그리고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전체 경우의 수는 B값이 4에서부터 100까지 총 97가지가 되거든요. 그럼 97가지인데 97가지 중에 이제 70 몇 가지를 일일이 세는 거는 너무나 쉽지 않을 거고 귀찮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차라리 그냥 전체에서 이 반대 케이스를 빼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B분의 A 값, 즉 A 더하기 3분의 A 값이 유한소수가 되는 그 상황을 제거해 주시면은 카운팅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분모와 분자의 차이값이 3이죠. 그러면 분모가 3의 배수가 되는 순간 분자도 자연스럽게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이라고 한다면 증명인 거고, 제가 한번 단순하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 카운팅하는 기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A 더하기 3분의 A라고 하는 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 셀 거란 말이죠. 첫 번째로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로만 순수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무난하게 이제 유한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나 애들이 풀라고 할 때 표를 꼭 그려보라고 해요. 표를 그린 다음에 카운팅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 이걸 그냥 드립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세는 거는 카운팅에 미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경우의 수를 다 세보니까 1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아까 분모랑 분자의 차이값이 3이라서 분모가 3의 배수면 분자도 3의 배수인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분명히 3의 배수가 되는데 그 3의 배수들 중에서 3을 딱 하나만 소인수로 갖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을 딱 하나만 소인수로 가지면서 분모는 이제 2랑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셌던 요 경우 이 숫자들에다가 다 3만 하나씩 곱해서 제가 표를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4랑 100 사이에 있는 B의 값을 세보아하니 총 9가지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총 13가지랑 9가지, 이 22가지를 97에서 빼다 보니까 75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74나 76으로 조금 덜 세거나 조금 더 세서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팅 실수가 이 문제의 승패를 결정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논술형 4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분의 15라고 하는 저 친구를 유한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순환소수로 이제 나타내는 그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 저 x0에서부터 x1, x2 일일이 카운팅을 하셔가지고 x49까지 계산을 한 값이 얼마냐. 근데 조금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다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교대로 나오고 있죠. 13분의 15를 순환소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실제로 나누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13분의 1이라던가 그런 좀 특이한 순환소수들은 외운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1.1538446의 순환마디가 1부터 6까지 6개가 반복되는 형태인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x0는 저 맨 앞에 있는 숫자인 1이 될 거고, x1에서부터 x6까지는 1, 5, 3, 8, 4, 6 이렇게 6가지 숫자가 순환하는 느낌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6개의 6주기성을 띠고 있고, 마지막에 있는 x49 정도만 x1 혼자만 이렇게 딸랑 나오게 되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은, 자, 이제 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6개를 따서 마이너스 x1에서부터 x6까지를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11이 나오게 됩니다. 저 앞에 마이너스를 그대로 살린 채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저걸 이제 마이너스를 묶어내거나 하는 순간 이 값을 11이 아니라 마이너스 11로 좀 착각해서 문제를 푼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값이 11이다 보니까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총 88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의 경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킬러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작년에 있던 진단평가라든가 그 전에 나왔던 그 중학교 2학년 시험지랑은 다르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지 않았죠. 오히려 이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높아지진 않아가지고 요즘 기조가 이런가? 이번 기말고사 때도 혹시 쉽게 나올 건가 약간 의심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번 시험에서 좀 많이 미끄러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잔실수, 이렇게 오답을 유도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마 이제 출제하신 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변별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사소하지만서도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는 이제 서술형 문제 4문제가 서술형 4문제가 아닌 단답형 2, 논술형 2문제로 나와 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서술형, 논술형으로만 4문제를 나오게 해서 이제 논술형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죠. 논술형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쓰고 답안지에 적어내는 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간 부족으로 끝까지 못 풀었다는 친구들도 간혹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형 4문제, 논술형 문제 제대로 서술하는 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실수하는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로 실수하는 유형들의 정말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반복 숙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나 당연히 중요하고요. 풀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킬러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시다.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카운팅 하는데 미스 나면 안 되고 잔실수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시험을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잘 본 친구들 너무 잘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험지는 누구나 다시 한번 풀어보면 다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지니까 자책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시고 꼭 꾸준히 정진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